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용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내가 보험을 가입하긴 했는데 제대로 가입한 게 맞는지 혹은 내가 아플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다양한 보험 사례들을 분석해서 내 보험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내가 가입한 보험 열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간병인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플 때 입원을 했을 때 필요한 게 간병이죠. 그런데 가족들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간병이 쉽지가 않고요. 간병인을 부르자니 보험료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간병인 보험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저희와 또 소통도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채팅창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이 왜 중요한지, 왜 가입을 꼭 잘 해야 되는지 실감을 하려면은요, 여러 사례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보험을 좀 잘못 가입한 사례들을 살펴준다고 하니까 혹시 내 얘기가 아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면서 현정훈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사례를 통한 보험 증권 분석 시간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제대로 보장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드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건지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업에서 제가 접하였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 사례 중에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60세 여자분이시고요. 평상시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실 분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니까 준비하신 보험은 흔히 알고 계시는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난소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난소암 진단에 따른 난소 양쪽을 절제하는 난소 전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런 난소 절제하고 나면 후유장애가 생기니까 후유장애 보험 보장받는 게 있으니까 보험금 청구하면 되겠지 하고 청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상 결과는 면책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거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건데요. 이분이 가입하신 거는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요거를 보장해 주는 거 한 건을 가입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했는데 난소까지 양쪽을 절제했는데 보상 결과는 면책이 나왔어요. 자, 왜 그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이분은 80% 이상 후유장애라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난소 양쪽 절제한 걸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받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병 후유장애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후유장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암으로 인한 수술일 때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위암으로 위절제를 했다. 그러면 대략 30에서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대장암으로 대장 절제를 하면 50% 장애율이 나오고요. 췌장인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암이다라고 하면 간의 4분의 3 정도를 절제했을 때
50% 후유장애율이 나오고요. 사례처럼 난소암이 나와서 양쪽 난소를 다 절제를 하게 되면 50% 장애율이 나와요. 따라서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 나오는 보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았던 거겠죠. 그 외에도 질병 후유장애는요, 모든 신체에 발생이 되는데 노화로 인한 청력장애 시에는 5에서 80% 장애율이 나오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척추나 요추에 대한 그 디스크일 때는 10에서 20% 장애율, 그다음 치아 결손 시에는 5에서 20% 장애율, 그리고 60대 후반 이후에 많이들 하시는 인공관절 수술 양쪽을 다 하게 되면 20%씩 양쪽일 때 40% 후유장애율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질병 후유장애는요. 노연성 질환의 대표적인 치매, 그래서 CDR 척도 2점에서 5점을 받게 되면 역시 장애율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중등도 치매가 CDR 척도 2점인데요. 그러면 4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뇌나 심장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치료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는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럴 때 10에서 30%의 후유장애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많이 다르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은 유병자가 이걸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안 받아줬어요. 사례처럼 80% 이상 후유장애밖에 못 들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보험 플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례하고는 틀리게 유병자로서 추천드리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를 가입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눈에서 예를 들면 한쪽 눈에 운동장애가 생겼다. 그럼 5%입니다. 네. 그러면 3천만 원 가입되어 있다면 5%니까 150만 원이 나오겠죠. 네. 청력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생겼다. 한쪽으로. 그러면 15%. 그다음 치아 결손의 경우는 5에서부터 5%부터 나오고요. 디스크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20%입니다. 3천만 원 들어있다면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이 후유장애로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질환에 있어서 암 등으로 인해서 절제를 했다 그러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앞서 사례분이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가입했다면 3,000원을 가입했다면 50%인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겠죠. 또 치매 같은 경우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인 중등도 치매일 때는 40%. 그러면 3,000이면 1,2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중증 치매로 CDR 척도 3점이라면 60% 장애율이니까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대표적인 하나가 당뇨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가 많아요. 당뇨로 인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면 한쪽 눈 실명을 했다. 그러면 50%입니다. 3,000짜리를 들어있다면 50%인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말기 신부전증으로 평생 투석해야 되는 장애가 생겼다. 75% 장애율입니다. 그럼 3천만 원에 75%니까 2,2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벼운 거로는요. 급성 뇌졸중으로 인해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5%예요. 그럼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후유증이 생겨서 혼자서 거동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3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30%인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질병 후유장애를 이제 유병자도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80% 이상 아니고요. 3%에서 100%짜리를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장되는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질병 후유장애랑 상해 후유장애를 1대1로 가입해야 돼요. 근데 50세까지는요.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세에서 60세까지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0세까지, 무려 70세까지도 질병 후유장애를요. 3에서 100%짜리를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
20년 납 20년 만기로 100세까지 자동갱신이 되는데요. 자, 남자 50세가 요 조건, 50세면 3천만 원이 가입 가능한데 11,700원입니다. 여성분은 15,600원밖에 안 해요. 자, 55세가 1,400원, 14,400원. 60세가 16,000원, 24,400원. 65세가 18,500원, 16,800원이면 3에서 100%를 질병후유장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70세도 47,000원, 여성은 33,400원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최저보험료 기준이 있어요. 3만 원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질병후유장의 3에서 100%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요거 5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이 기본 최저보험료라서요. 그럼 3만 원이면 질병후유장의 3에서 100%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5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뇌출혈 보험만 갖고 있는 분의 사례예요. 67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한 일주일이 경과된 이후에 여러 번 쓰러지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갔더니 뇌경색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거동이 혼자서 이동하시는 게 좀 불편한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어서 이러한 뇌경색 진단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책이 나왔어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분이 갖고 계신 분은 보호장은요. 뇌출혈 진단비 3건, 뇌출혈 수술비 2건, 보험도 여러 건을 가입하셨어요. 근데 보상 청구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는데 뇌경색증보다 보장범위가 작은 뇌출혈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전체를 100%로 놓고 보면은요. 사례처럼 뇌출혈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은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9.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은 전체 뇌 100 중에 9.7%가 해당 안 되는 이것만 진단이나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처럼 뇌경색증을 보장받으려면요. 뇌출혈보다 큰 뇌졸중 진단비를 또는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뇌졸중이나 이 질환에 대한 보장도요. 전체 뇌혈관의 63.6%밖에 커버가 안 돼요. 나머지를 하려면 뇌혈관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라는 게 뭐냐? 뇌혈관 질환 후유증 또는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장받으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은 뇌출혈만 되는지 뇌졸중인지 아니면 뇌혈관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심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55세의 여성분인데요. 최근에 가슴을 송곳이 콕콕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자주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래도 요만할 때 오시길 잘했습니다 하시면서 협심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초기 협심증이라 수술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요. 이분이 협심증 진단을 받았으니까 나 심장질환 보험 있어. 한 10년 전에 든 게 있어. 라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역시 면책이 나왔어요. 자, 왜 면책이 했느냐? 이분은 협심증 진단을 받았는데 갖고 있는 보험은요.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 3건, 급성심근 경색증 수술비 2건만 있으셨어요. 가장 작은 범위 보험만 있으셨던 거죠. 자, 왜 그런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질환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좀 큰 부분이고요. 사례처럼 급성심근 경색증은 전체 심장 질환 중에 9% 정도, 9.9%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심증은 이것보다 큰 범위에 있는데 당연히 보장이 안 됐겠죠. 협심증은 급성심근 경색증보다 훨씬 큰 범위가 있어야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험은 과연 급성심근 경색증만 되는지 허혈성까지도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허혈성보다도 더 큰 범위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자, 65세 남성분인데요.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심장이 막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막 빠르게도 뛰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전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전에도 좀 심장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발작성 빈맥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수술을 해야 돼서 전국 도자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심장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든 보험에서 충분히 보장이 될 줄로 알았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은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건, 그리고 좀 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건 이렇게 들어있어서 당연히 보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면책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에도 허혈성이면 어느 정도 다 될 줄 알았는데 발작성 빈맥이라는 건 질병 분류 코드가 I47이에요. 근데 심장질환 대표적인 건 이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래서 뒤에로 보겠습니다. 이분이 받은 수술은요. 진단서예요. 발작성 빈맥 I47이라는 걸로 전국 도자 절제술을 받았는데 허혈성에서 면책이 났다라는 겁니다. 왜 면책이 났느냐? 전체 심장 질환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급성심근경색증은 약 9% 정도고요. 우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전체 심장 질환의 81%까지만 케어가 돼요. 근데 자 보시면 심장 질환은 대부분 I20에서 25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이 21, 22, 23이고 협심증이 20이고 허혈성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아까 발작성 빈맥이라고 그랬잖아요. I47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네요. 즉 허혈성 가지고도 보장이 안 되고요.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야 보상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따라서 사례처럼 발작성 빈맥인 진단을 받으신 분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가지고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범위를 갖고 있어야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험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어야 되느냐?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 I47에서 49 코드고요. 기타 심장 판막 질환이 I39, 심부전이 I50이라는 질병 코드를 받습니다. 심장도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대표적인 게 불규칙하게 심장이 박동되는 부정맥, 그리고 혈액 공급에 빨간불이 생기는 심부전, 그리고 심장 판막이 역류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좀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I20에 해당되는 허혈성 범위를 넘어서게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심장질환은 전체를 놓고 보면 허혈성까지가 케어가 되는 건 전체 환자의 55.8%까지가 케어가 됩니다. 나머지 44.2%는 기타 심장질환입니다. 기타 심장질환이라는 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부정맥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이 차지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심장질환 대비를 하려면 기타 심장까지도 포함된 심장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례는 여기가 아닌 허혈성까지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은요. 특히 이제 유병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건강체 표준체분들은 뒤에서 한번 말씀 더 드릴 거고요. 뇌혈관 질환이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리고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까지도 수술 시에 해주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1,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건데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갱신형과 새만기, 20년 납 90세 만기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갱신형의 경우에는요. 여성이 45세가 13,530원, 55세가 27,000원, 60세가 37,950원이면 되고요. 20년 납 90세 만기 같은 경우 여성 50세가 32,000원, 55세가 36,000원, 60세가 41,000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남성분은 물론 여성분보다는 다소 좀 높은 보험료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유병자분들에게는 꼭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사례는요. 자, 앞서 말씀드린 유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 말씀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좀 표준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55세 남성분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 정지가 왔어요. 근데 다행히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주변 분이 계셔가지고 심폐소생도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부정맥 진단도 받았는데 심폐소생 이후에 퇴원을 좀 했는데요. 심폐소생 성공, 심정지가 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단,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에서 충분히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면책이 생겼어요. 이유는 이거죠. 네, 요렇게만 된 거예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있고 심내혈관도 있는데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는 보장이 안 될 거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2건이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맥, 이런 또 심폐소생, 이거는 허혈성보다 큰 범위예요. 이거보다 큰 범위의 진단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심장질환은 다 I20에서 I25에 해당돼요. 근데 자,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심부전은 I47, 48, 49 이렇습니다. 자, 사례처럼 심폐소생에 성공한 심정지는 I46입니다. 자, 이거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요 3가지밖에 안 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 말씀드린 I47, 48, 49, 46, 즉 부정맥과 심부전과 심방세동, 심폐소생에 성공한 심정지까지도 진단 시에 보장을 받으려면 심혈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눴어요. 1, 2로 나눠서 각각 보장을 해줘요. 자, 각각 해줍니다. 일반적인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이 플랜의 심혈관 1, 2는 1 따로, 2 따로 각각 보장을 해준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랜은요. 뇌혈관도 자, 경증과 중증으로 나눴습니다. 예. 경증인 경우에는 네, 대부분 그다음에 중증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각각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 2번까지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표준체를 위한 플랜을 말씀드리면 뇌혈관 질환 1, 2 각각 1,000만 원, 예, 각각 1,000만 원씩.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그 심혈관 질환이 각각 1,0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2가지로 역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갱신형 경우에는 50세가 17,000원, 60세가 33,000원이면 여성분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20년 나 90세 같은 경우 여성이 50세가 31,000원, 55세가 35,000원, 60세가 38,000원이면 이 부분들이 다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자, 요거는 특히 이제 유병자분들이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325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 번 가입하고 그대로 쭉 가시는 것보다는 최근에 333이라는 유병자 간편심사 플랜이 나와서 이걸로 제가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5세 여성분인데 2020년 3월에 간편심사 3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했을 때 월 보험료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54,000원 정도였는데 이분이 가입하신 그 간편심사 보험을 보니까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를 가입은 하셨는데 요 보험 사건은 최초 1회암만 보장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밖에 안 되고 끝난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숫자로 된 수술비의 보장 금액도 300만 원 이하로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입하고 가입 이전도 2년 동안 어떤 입원 수술력이 없으셨는데 가입하고 나서도 1년 동안 추가적인 어떤 입원 수술력이 없어서 결국은 3년 동안 입원 수술력이 없으시기에
최근에 나온 간편심사보험 333 플랜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는 59,710원으로 약 4, 5천 원 정도밖에 늘어나진 않았는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도 최초 1회안이 아닌 연간 1회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요 플랜 한번 보면 기존 거는 54,000원 325였는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없었고 그다음에 5대 기간은 최초 1회안으로 끝났었고 했는데 요거를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부정맥 심부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500만 원. 그다음 5대 기간은 연간 1회로 받을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 101대 수술비를 123대 수술비로 바꿔드렸고 심장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100만 원밖에 안 됐던 거를 500만 원까지도 늘려놓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약 4천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 즉 유병자분들도 2년이 아닌 3년 안에 입원 치료력이 없으시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험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보험 한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오늘 특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유병자분들도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짜리를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 그다음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뇌혈관 수술비로 부정맥 심부전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뇌하고 심혈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증, 중증으로 나눠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고요. 325보다도 훨씬 가성비가 좋은 최근 나왔던 간편심사 333 플랜이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대비하실 수 있다는 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레데이 강의 시간 통해서 총 6가지 실제 사례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보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속상하지만은요, 이게 좋은 사례가 아니라 좀 실패한, 잘못된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오늘 미리 좀 리모델링 하시라고 이렇게 좀 사례를 분석해 드린 거고요. 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보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챙기시는 게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하죠. 자, 이게 정말 눈에 띄었던 게 3에서 100%는 유병자분들이 특히나 원하시지만 그동안 좀 가입이 어려웠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었고 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넣어주시고 계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5090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 이전에는 없었던 보장인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예전의 질병 후유장애 보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콕 집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유병자 3에서 100% 질병 후유 장애는요, 사실 이전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유병자라고 하면 질병 후유 장애는 80% 이상 질병 후유 장애 또는 조금 완화된 시기에는 50% 이상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할 수 있었고 일부 회사에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입원 치료력이 있는 신체 부위를 부담보 조건으로 3에서 80%를 좀 판매한 적은 있는데요. 오늘처럼 부담보 없이 가입하자마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3에서 100%로 보장해주는 플랜은 처음 나온 부분이라서 아주 좋은 기회에 상담을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병자분들이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병 후유장애는 숫자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작아서 좋은 거예요. 3에서 100%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병자는 뭐 아무리 커도 50%에서 100% 아니면 80%에서 100%로 보장받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최초로 3에서 100% 유병자도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가시고요. 자, 9809님께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333 플랜, 오늘 소개해 주신 유병자 보험이 내가 가입한 325 조건의 유병자 보험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저같이 미리 가입을 해놓은 사람은 바꿔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또 이제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325 조건을 가입하신 이후로 추가적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은 입원 치료력이 없으셔야만 최신 버전의 333 플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한번 체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가입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으면 기존에 가입된 거에 대해서 무조건 해지하시기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새로 가입하는 것과의 보험료 비교를 통해서 보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한 거는 예전 유병자 보험보다 확실히 유리해진 게 있다는 거니까 연락 주셔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작은 병력이 생기기 전에 최소한의 보험료로 내 보장을 짱짱하게 좀 크게 가져가 보시고요. 자, 사소하게 약을 드시는데 뭐 겉보기엔 건강하지만 보통 이 보험사에서 유병자로 가야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유병자 분들도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새로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건강하신 분들, 유병자분들까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모두에게 도움되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 이숙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간병인 보험. 이게 주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 뭐 꼭 심각하게 내가 어디가 크게 아파서가 아니라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상 간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간병인을 부르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지금 굉장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간병인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지만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인상 요일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불안감 때문에 준비하는 부분을 많이 꺼려하신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갱신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보험료 또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간병인 보험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방송 직전부터 네. 내가 소개하는 보험이지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살짝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간병인 보험이 네네. 간병인을 부르는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네. 이게 비갱신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통계 자료에 의해서 위험률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회사는 다 3년 갱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20년 갱신으로 안정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조금 더 우리 갱신 보험료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지다 보면은 현재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해서 보험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렇게 20년 갱신으로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한다라면 굉장히 지금 시청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3년마다 갱신되는 게 솔직히 네네. 부담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게 20 네네. 거의 7배 갱신 기간이 늘어난 거니까 네네. 20년 동안은 갱신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는 거니까 네네.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리고 혹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보면은 가족분들 중에도 장기로 입원했을 경우에 뭐 우리가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예전에는 좀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간병비에 대한 월 간병비에 대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4월 간병비 1당 같은 경우에는 신버전으로 나왔는데 간병인은 지금 현물 지원으로 간병인 입원 1당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병인 보장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버전은 2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입원 첫날부터 우리가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의 경우 그렇게 48시간 이전에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원 1당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또한 납입 면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보장 내용이 있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간병인 이용 시 현행을 보면은 지금 입원비 같은 경우에 10,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간병비가 8만 원 정도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통합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입원료가 22,340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최대 25% 경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간병통합병동에서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지금 22,340원이지만 만일에 간병인을 썼을 경우의 비용을 최대 10만 원으로 본다라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일에 3년 경신으로 이루어진 간병인 통합 현물 지원 보험금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에 대한 갱신 보험료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 준비하고 싶지만 이 갱신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러워가지고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여기에 봤을 경우에 간병인 사용 1당 신버전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한번 장점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계 유일 2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첨부를 하시면 간병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 없이 입원 첫날부터 간병인 사용 후 간병 사용 1당을 청구를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했을 경우에 정액 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 1일 1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일 평균 7만 원 미만 시에는 50%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이루어진 병원을 사용했을 경우에 1일 3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간병통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1일 2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병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장 금액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납입 면제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반암 같은 경우 뇌졸중 그리고 급성신경염색
그리고 질병 상해 80%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여기서 한 가지만 해당될 경우에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는데 이게 3년 갱신이 아닌 20년 갱신으로 되는 보험료를 다 납입 면제 받으니까 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실 수 저희 있죠. 납입 면제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네네. 받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간병인 보험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네. 자, 하루 8만 원이 간병비, 네. 간병인에 대한 비용이면은 한 달로 따지면 2,300만 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치료비가 아니라 정말 치료비 제외하고 네. 따로 빠져나가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간병인 보험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보장 좀 확인해보고 보험료가 과연 얼마일까 좀 확인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간병인 보험은 우리가 납입하는 실손이라든지 건강의료보험 혜택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 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험료를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보험료가 비싸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해라든지 질병일 경우 입원 간병비 입원 일당이 1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원 간병비 사용 일당을 요양병원에 했을 경우에는 3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료는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으면서 지금 보험료를 도표를 보시면은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9,525원 정도 보험료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20년 갱신 보험료입니다. 와. 20년 동안 변동 없는 보험료. 그럼 40대 네네. 기준으로 만 원, 만 원 네, 이하로 그렇죠. 가입을 한 다음에 20년 네네. 동안 이 보험료만 유지하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네. 50대를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청자님들 대부분 보면 55세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준비가 되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조금 넘는 보험료로 준비가 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저 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저 보험료는 19,000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와, 이게 만 원대 보험료로 일단 네, 이런 네. 보장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럼 자주 갱신되겠지 했는데 20년 갱신이라는 점에서도 놀라운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은 네, 약을 네. 드시거나 병력이 있으신 저희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더 흔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리고 간병인 보험,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유병력자 보험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가입이 돼요? 네네. 예. 그런데 보험료를 보시면 또 한번 놀라실 부분이 지금 앞전에 거기 보여드린 부분에서 19,000원 최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신데 지금 유병력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해 입원 간병비 입원 일당이 똑같이 1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질병 또한 입원 간병비 사용 일당을 1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입원 간병비 사용 일당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체는 3만 원이었지만 지금 유병약자는 2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체는 2만 원이었지만 지금 유병약자분은 만 원의 보장을 받으시지만 이 보험 또한 지금 납입 면제 기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보면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15,589원 정도 보험료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38,000원 정도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20년 동안 안정적인 보험료로 내 노후에 혹시라도 하는 장기 간병비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입원을 하거나 흔하게 다치게 되더라도 네네. 정말 허리 디스크라든가 네, 맞습니다. 척추 때문에라도 네네. 간병인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내가 매달 네네. 만 원, 2만 원, 3만 원대 보험료로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니까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간병인 보험인지 실감을 하시려면 네네. 예전에 간병인 보험이랑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네, 간병비 보험 예전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타사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도표로 제가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버전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2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A사, B사는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 또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지금 A사, B사는 납입 면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전 신청 없이 간병인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간병인을 등록돼 있는 분을 쓴다 경우에는 다 보장이 되시지만 A사, B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며 사전 미신청 시 입원 일당으로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등급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지만 A사, B사는 지금 현물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일당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사고당 보상되는 금액, 보상되는 한도는 180일. 이 부분은 다 동일하게 A사, B사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단점을 본다라면 감액 기간을 봤을 경우에 질병 간병인 사용 일당이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이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갱신 주기도 확실히 오늘 소개해 주시고 있는 보험이 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이제 덜어졌고 네네. 거기다 납입 면제도 되고 네네. 그럼 보험료가 확실히 예전 간병인 보험이랑 비교했을 땐 비싸겠네요. 많이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슷해요? 여기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 예. 보험사로 지금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추천하는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는 9,525원이지만 A사, B사는 6,890원.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간병인 보험 정말 가입하고 싶어하는 시청자님들이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들이 50대 이후의 부분인데 이 보험료를 봤을 경우에 65세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금 34,858원이고 A사, B사 같은 경우에 22,000에서 2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나이에 그 연령대를 보신다라면 보험료 비교가 60대 기준으로 봤을 때도 23,271원으로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60세에 준비를 한다라면 20년 갱신 안정적인 보험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8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23,271원으로 내가 혹시 장기 입원했을 경우에 그리고 척추로 인해서 내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경우에 조금 안정적인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는 게 또 너무 신기한데요. 네네. 유병자 보험료도 비교 좀 해주시죠. 네, 유병력자 보험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 지금 65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세 기준으로 39,000원, 남성분들 빼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9,743원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A사, B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요양병원 일당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절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인 일당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상담받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체도 그렇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네, 아니 네. 보장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보험료가 저렴해져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좋은 보험이 또 언제 사라질까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자, 네. 오늘 방송 보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병인 보험에 대한 최종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률에 대한 부분이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위험률을 조금 적게 적용된 부분이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 이 부분을 따지고 봤을 경우에 암, 뇌졸중 이런 부분까지 다 납입 면제가 된다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20년 갱신형으로 기존 3년 갱신형이 가입돼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전환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료 납입 면제 적용도 3대 질환 진단 시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병 등 이용했을 경우에 간병인 사용 일당을 2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청자님들이 비용하시는 부분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간병인 보험을 꼭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나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아플 때 간병인이 필요할 때요. 입원한 첫날부터 간병인을 부르는 매일매일마다 10만 원씩 한 사고당 18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납입 면제도 되는 데다가
이 최초 20년 갱신, 3년 갱신이 아니라 이 갱신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숙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나 살펴보시죠. 자, 24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에 나온 간병인 사용 일당은 다른 보험사의 간병인 현물 지원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요? 그리고 기존에 가입된 타사 간병인 지원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현정훈 전문가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이제 테마 주제로 이제 다뤄졌는데요. 저한테 그럼 리모델링 하시겠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기존에 3년 갱신 간병인 현물 지원 일당이 있다면 오늘 방송에 나온 20년 갱신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요걸로 분명히 저는 리모델링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갱신 주기가 길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비슷하거나 저렴하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3년 갱신 때문에 불안하고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면 동일한 보험료로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납입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최신 버전의 간병인 사용 일당 입원 이 플랜을 상담받으시고 리모델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고민하실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보험료로 갱신 주기 길게 20년 갱신으로 납입 면제까지 가져가는 간병인 보험에 대한 상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